든든한 국밥 같은 자주포 K55와 응애 자주포 M2018 둘 중 누가 더 센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K55와 북한의 M2018 둘 중 누가 더 센지 알아볼 텐데요. 2026년 5월 8일 북한은 M2018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155mm 자행형 곡사포를 선보였습니다.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3개 대대분이 배치될 예정인 이 녀석은 사거리가 무려 60km라고 합니다. K9조차 사거리 연장탄을 써야 겨우 달성하는 사거리를 북한이 달성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요. 그래봤자 K9의 상대는 되지 못하겠지만 K55에는 비벼볼 수 있겠죠. K55는 미국의 M109A2를 우리나라가 1985년부터 면허 생산한 자주포로 K9의 바톤을 넘겼지만 개량형인 K55A1은 아직 팔팔한 현역입니다. 생산 대수만 무려 1180문이나 되는 K55는 국군 포병의 한 축을 꾸준히 책임져온 든든한 국밥 같은 무기인데요. 반면 M2018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된 신형 자주포로 완전 밀폐형 포탑을 갖춘 북한 포병의 세대 교체를 알린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체 107년식 155mm 자행형 곡사포라는 제식명이 식별됐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목격됐을 당시 M2018이라고 불리던 별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든든한 K55와 분유 냄새나는 M2018 중 누가 진짜 셀까요? 가장 중요한 화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55와 M2018 모두 구경이 155mm라서 화력은 비슷해 보입니다. 북한의 122mm 똥포의 고폭탄은 22kg, 130mm 똥포의 고폭탄은 33kg 수준이지만 155mm 포의 고폭탄은 43kg 수준으로 똥포와는 차원이 다른 화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화력 수준은 인정한다 쳐도 포탄 품질에서는 상대가 안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났듯 북한 포탄의 품질은 친구인 러시아에 도리어 피해를 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은이가 호구여도 쇠삥 뜯어서 갖다 줬을 리는 만무하고 눅눅한 탄약고에 있던 거 줬을 테지만 그래도 폭발하는 건 선 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풍산이 있죠. 155mm 포탄은 물론 각종 탄약을 평시 전시 가리지 않고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덕분에 오랜 평화에 찌들어 포탄 만들기 버거운 미국이 손을 벌릴 정도였으니 말 다 했습니다. 이런 풍산이 있는 우리나라의 포탄을 북한의 포탄과 비교하는 것조차 실례라 품질에서는 우위를 점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것이 K55A1이죠. K55는 8, 90년대에 만든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K9의 기술을 도입해 항법장치, 전시사격 통제기, 반자동 급속장전 장치 등 여러가지 개량을 거쳐 K55A1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거리가 32km로 늘어나고 방열 속도가 2에서 11분에서 45에서 75초 수준으로 대폭 줄었는데요. 물론 M2018도 사격 통제기조차 없는 깡통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기술력과 공업력을 고려하면 화력과 사거리는 얼추 비슷해도 발사속도, 지속사격, 정확도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화력은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주포가 전면전에 투입됐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인 지속사격이 잘 되려면 포신이 열과 충격에 강해야 하지만 강한 포신을 만드는 건 강대국도 어려운데요. 러시아는 이게 잘 안 됐는지 자주포에 포신 2개 달아놓고 돌려가며 쓰려다가 수랭식으로 해결했지만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신이 터졌죠. 이런 러시아와 손잡은 북한도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났을 테니 분당 5발만 쏴도 선방하는 거겠습니다. 이어서 화력만큼 중요한 생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동성과 방어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량은 K55가 26톤, M2018이 36톤 추정으로 중량 면에서는 K55가 유리한데요. 하지만 가볍다는 건 그만큼 장갑이 얇은 거라 버티기는 M2018이 더 잘 버티겠죠. K55는 알루미늄 합금 장갑에 화생방 방호, 자동 소화 장치, 보조 동력 장치 등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최소한의 생존성을 갖췄습니다. K55의 알루미늄 합금 장갑은 소화기나 포탄 파편을 막는 게 고작이지만 K55A1에 이르러 시야와 통신이 강화됐고 보조 동력 장치 덕에 엔진을 꺼도 사격 통제기와 통신은 유지할 수 있어 북한으로부터 숨기 딱 좋습니다. 반면 M2018의 장갑은 중량이 무거운 만큼 더 튼튼하다고 쳐도 유탄 발사기와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장비한 기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자주포로서는 이례적이죠. 현대 자주포 대부분이 무장을 최소화하고 주포에 집중하는 추세와는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북한이 자주포에 백화점을 차린 이유는 자주포를 돌격포처럼 운용하는
자주포는 구소련식 교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주포를 돌격포처럼 운용하면 지상군에게 바로바로 화력을 지원하기는 좋겠지만 한미연합군의 육상, 항공전력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아주 큰 약점을 안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쏘고 빠지는 최신 교리를 반영한 K-55와 달리 M2018은 그것조차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안습의 결정체입니다. 게다가 무게중심이 중요한 자주포에 유탄 발사기와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달아버리면 무게 밸런스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북한도 자주포에 백화점을 차리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니 K-55와 한판 떠도 자폭하지 않을까부터 걱정이 되죠. 마지막으로 양산성과 운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K-55는 총 1180문이 우리 육군과 해병대에 깔려 있는데요. 여기에 K9이 1100문가량 추가로 깔려 있으니 국군 포병은 북한 포병과 비교도 안 되는 전력을 갖췄죠. 사격 속도와 정확도, 자동화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명확하게 앞서고 있을 뿐더러 K-55A1 한 문이 북한의 낡아빠진 자주포 여러 문의 몫을 해낼 수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외관만큼은 그럴싸한 M2018은 그래도 양산수가 세 자릿수 가량은 될 거라 일선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북한의 야포 8600문 중 절대 다수는 5, 60년대에 만들어진 야포를 차량화한 것을 넘어 트랙터로 옮기는 수준이라 유사시에 M2018은 반짝하고 끝날 텐데요. 오히려 곡선포 같은 170mm 장사정포가 러시아로 수출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받았기에 유사시의 주력은 곡선포일 가능성이 크죠. 2024년 이후 북한이 러시아로 1200만 발이나 되는 포탄과 함께 다수의 곡선포를 수출하면서 북한 포병의 탄약과 장비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2018로 일선의 자주포를 교체할 여유가 더 줄어드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력이 여전히 쌍팔년도 수준인 북한 포병은 국군 포병의 상대조차 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든든한 K-55와 외관만 그럴듯한 M2018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 포병의 한 축을 책임져온 K-55가 M2018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결론이 나오죠. 한국은 K9 1100문이 일선을 채우고 그 뒤를 K-55 1180문이 받쳐주는 구조라 북한 포병이 외형만 그럴싸한 자주포로 메울 수 없는 전력 격차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M2018이 진정으로 위협적인 무기가 되려면 양산라인 가동과 야전 검증이 필요하지만 국제 제재와 부품 수급 한계 속에서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숙제죠. 결국 외형은 친형이지만 실력은 미지수라는 이중성이 M2018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군 포병은 K9A2 자주포 양산까지 진행되고 있고 사거리 54km를 자랑하는 신형 포탄을 운용하는 차세대 자주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55가 여전히 일선에서 활약하면서 K9이 세계 자주포 표준을 이끄는 모습은 북한 포병이 단기간에 따라잡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 큰데요. 북한으로서는 M2018과 신형 155mm 자인평 곡사포가 양산 궤도에 오르고 야전 검증을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K9A2 양산과 신형 사거리 연장탄까지 도입하면서 그 격차를 한층 더 벌려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그냥 얌전히 미사일이나 만들어서 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나라의 K-55와 북한의 M2018 누가 더 센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